안녕하세요. 수학 김한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중간고사가 이제 수학 시험이 이제 막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열심히 해설 강의를 준비해서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첫 시험 그리고 첫날에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긴장을 많이 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아주 어렵냐라고 하면 그렇게 최상의 난이도, 완전 고난도는 없어요. 물론 상난이도가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완전 처음 보는 고난이도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시간을 많이 쓰는 문제가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대로 풀려고 하다 보면 뒤로 갈수록 마음이 훨씬 더 급해져서 뭔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보죠.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최소성취 기준 문제를 해서 굉장히 쉬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더하셨죠? 그래서 a 플러스 b 얼마냐? 자, 이런 거에서 우리 뭐 어려움 느끼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놀면서 갑시다. 1 넣고 1 넣고 1 넣고 1 넣고 해서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7 되겠다. 2번, 전기한 게 뭐니? 웃기지도 않죠? 4번입니다. 3번,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 b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a는 3, b는 2면 되겠죠? 4번입니다. 4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을 써봐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판별식을 써보기에는 좀 시간이 들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씩 해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보시면요. 자,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음수 되겠죠? 마찬가지죠. 여기 가운데 1차항의 개수가 부호가 바뀐다고 해서 결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도 볼까요? 자, 여기는 B제곱 쓰시면 4, 마이너스 하면 충분히 크죠? 그러니까 4 빼기 8에서 음수 나옵니다. 자, 나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B제곱 9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값을 빼게 돼 있죠? 그 다음 여기는요. B제곱 25 마이너스 4AC 하면 빼기 24니까 양수가 나와서 답은 5번 되겠네요. 5번.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그런 양의 실수의 값은 물어봤습니다. 즉, 뭐 하면 됩니까? 얘를 넘겨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죠. 자, 넘기면요.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은 2x 또는 마이너스 2x가 가능하겠다. 그죠? 완전 제곱식 생각해서 풀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2일 때는 a가 4고 밑에 있는 경우에서는 a가 음수가 나올 테니까 우리가 음수 아니죠? 죄송합니다. a는 0이죠. 그래서 어쨌든 답이 되는 것은 a는 4, 요 경우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6번부터는 이제 최소성취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는 쉬운 문제가 배치되어 있어요. 자, x가 1 이상 5 이하에서 이 식의 최대값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표준형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x-3의 제곱, 그럼 9에서 7을 빼는 것으로 식 정리할 수 있고 x가 3일 때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최대값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자, 3이랑 가장 먼 게 1, 5. 거리가 똑같네요. 그래서 1 넣어도 되고 5 넣어도 됩니다. 뭐 1 넣었다 생각하면 4 빼기 7에서 답은 마이너스 3, 5번 되겠습니다. 7번. 자, 이차함수 7번.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마우스가 있네요. 자,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근을 얘기하는 거죠, 근. 그죠? 그래서 두 근의 근과 계수 관계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x-3, x-b에서 전개해서 계수 비교로 푸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이 3과 b니까 두 근의 곱이 얼마로 나타나? 6으로 나타나. 그래서 b는 얼마다? 2가 되겠고요. 자, 그럼 두 근이 3과 2니까 둘의 합은 얼마? 5네, 5. 그래서 a는 두 근의 합을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a는 5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더하기 b는 7 되겠다. 1번.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다항식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x 플러스 d로 이렇게 인수분해될 때 a, b, c, d 더한 값이 얼마나 물어봤는데요. 자, 요거 정말로 전개해서 찾아보고 다시 인수분해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볼 수 있겠다. 내가 a, b, c, d 더한 거? 그러면 이 식에
3차항 계수랑 값이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1 해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9번. 자, 다음은 주어진 등식을 보고서 두 학생이 나눈 대합니다. 자, 식을 x 플러스로 나눴다 생각했을 때 나머지는 4x-1이야.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는 차수가 작아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나머지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 값이 되겠는데 얼마? 마이너스 5가 나머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틀리게 말한 사람은 갑이고 이것을 옳게 고치면은 이제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10번. 자, 다음은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구했을 때 여기는 이제 문자를 구해서 q(a-b) 즉 이 목에다가 a-b를 대입한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x-2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2에는 2를 넣는다. 말장난이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리고 곱하고, 그죠? 더했더니 c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값이 만들어지고 a 더하기 6은 c가 되고 2c 했더니 4가 되는 거니까 c가 얼마다? 2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a 더하기 6해서 2가 됐으니까 거꾸로 되감기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저 가보죠. 2 더하기 4는 자, 6 될 거고요. 2, 6에 12, 그죠? 그 다음에 b 더하기 12가 7이니까 b는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a 빼기 b는 빼주시면 1 될 거고요. 결국 q1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건데 자, qx는 지금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니까 개수들의 합과 같아서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i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여겨볼 게 뭐야? 개수가 모두 실수냐? 이거 한번 체크해봐야겠지. 그래서 1 당연히 실수고요. A, B가 문제에서 실수라고 나왔으니까 이 녀석의 다른 한 근은 켤레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요. 자, 2 플러스 루트 3i랑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i가 근이 돼. 둘의 합이 얼마예요? 4니까 아까처럼 근과 계수관계를 쓰면 A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B는 자, 두 근의 이제 곱을 해보는 거죠. 곱하면 4 플러스 3 될 테니까 B는 7이라서 둘이 더하시면 3이겠네요. 자, 11번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한다. 전형적인 판별식 문제야. 그래서 판별식, 짝수의 판별식 쓰겠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k-1의 제곱에서 그대로 빼주면 되겠죠?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를 빼주자. 자, 그랬을 때 k제곱에서 k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2k에서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k 1에서 플러스 5니까 더하기 6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지. 그래서 넘기면 k는 6보다 작다가 될 테니까요.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는 이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3번 되겠네요. 자, 13번.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할 때 알파분의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네. 요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알파분의 베타랑 다른 한 근이 이제 베타분의 알파 요렇게 이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선생님도 순간 정지 상태가 됐어요. 깜짝 놀랐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제 근을 구해서 할 거냐?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왜?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풀어보도록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주어진 근과 계수 관계를 보면 두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두 근의 곱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새로운 두 근이 하나가 알파분의 베타, 다른 하나가 베타분의 알파예요. 따라서 이 녀석을 더하면 이것의 합은 식이 어떻게 되고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곱분의 2분의 1분의 여기는 합을 제곱한 거에서 곱을 2번 빼면 되겠다. 자, 계산을 하면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4분의 3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어떻게 되니? 자, 마이너스 4분의 3. 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새로운 식의 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곱은, 자 당연히 곱은 역수가 되니까 곱은 1 찾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 곱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곱이 1인 거. 자 그러면 얘 곱이 1이고 얘 곱이 1이고 얘는 아니다. 그죠? 1번 아니면 3번일 건데, 이 중에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놈은 누구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음수의 제곱근 너 잘 알고 있니? 하고 물어보는 문제죠. 1번. 루트 곱하면 마이너스 빠져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야겠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오히려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합쳐서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그대로 이제 또 밖에 있어야 돼. 그죠? 그거 없습니다. 이거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 그냥 i를 빼서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i분의 1은 마이너스 i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까지 딱 붙여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i로 쓰든가, 아니면 i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분의 2를 쓰든가, 뭐 이런 선택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자 이렇게 그냥 이 상황이 아닐 때는 그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뭔가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안 되겠죠?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자 해볼까요? 자 루트 3i분의 루트 2i가 그냥 약분되고 끝이에요. 얘는요 마이너스 완전 달라. 자 5번. 얘는요 루트 3분의 루트 2i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합치면 루트 3분의 2i고 이 i를 다시 집어넣을 수 있다. 똑같네. 그래서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다.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A는 하고 주어졌고, 저렇게 차수가 10차인 식을 갖다가 주어진 관계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일 때 A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여기서부터 뭔가 좀 살짝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차수를 낮추자라는 게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듭니까? 들어야 돼요. 또 이 식이 반가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중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했을 때요, 양변에 내가 어떤 식, x 플러스 1을 한번 곱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은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될 테니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차수를 낮추려고 할 겁니다. 자, x 10제곱은 x 세제곱을 몇 번? 3번 하고 x를 한 번 더 곱한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몇 개만 써드릴게요. x 10제곱은 x 세제곱에 세제곱에 x를 곱한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지? 그지? 이렇게 차수를 낮출 거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x 9제곱은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x 8제곱은 x 세제곱을 제곱한 다음에 x를 2번 곱했기 때문에 얘는 1이 되고요. 값은 x 제곱이랑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대입을 합시다. 자, 그럼 a라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x에다가, 자, 그 다음 9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 3. 5에 5 곱하기 x 8제곱은 5x 제곱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x 7제곱은 마이너스 2x가 되고, 7의 x 6제곱은 그대로 7 될 거고요. 자, 아직도 안 끝났네. 2x 5제곱. 자, 우리 x 세제곱에 x 제곱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지막은 플러스 5로 끝나겠다. 자, 식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2차인 것끼리 묶어서 3x 제곱이고, 1차인 것들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있으니까 마이너스 3x. 나머지 3, 7, 5 해가지고요. 더하기 15. 이렇게 값이 나오네. 자, 우리 최초에 문제에서 x제곱 빼기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얼마고?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3배 한 거니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 어쨌든 뭐 직육면체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대각선 AG의 길이가 4루트 3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ABC이면 대각선에 대한 식은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루트 씌운 게 대각선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게 4루트 3이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48입니다. 이런 식이 하나 성립하겠네요. 자, 일단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두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x에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x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랑 같은 말인 거 아시죠?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 x가 들어있는 항과 그렇지 않은 항으로 묶어주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b제곱이 들어있고, 그죠? 마이너스 4ax가 있으니까 이렇게 x. 또 x가 없는 항들, 그러면 3b 마이너스 2c가 0이다. 이때 이 식은 각각이 0이 돼야 돼요. 맞지? 자, 정리해보면 b제곱은 4a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좀 대입을 해보려고 해. 그러면 b제곱은 4a. 우리 이제 이 식을 a로 좀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정리를 해보면 이 c는 3b, c는 2분의 3b가 되겠네요. 자, 이 앞에서 b는 자 루트를 씌워보면 어차피 a, b 모두 양수, 길이니까 양수예요. b는 2루트 a일 테니까 3루트 a 이렇게 해서 c 값을 쓸 수 있겠다. 됐지? 자,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a 제곱에 b 제곱 대신 4a고 c 제곱 대신에 더하기 9a 이 값이 48이어야 돼. 자,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13a 빼기 48은 0이 되니까 인수분해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6에 a 빼기 3으로 계산이 되겠다. 따라서 만족하는 길이는 양수여야 되니까 a는 3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이제 a, b, c 계산하면 되겠죠? a, b, c. 자, a는 3이요. b는 얼마다? 3, 4, 11을 루트 씌우니까 2루트 3. c는 3 루트 3 되겠고요. 자, 이 값들을 모두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18 곱하기 3, 54 나오겠네요. 괜찮니? 자, 그래서 16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렵나? 자, 잠깐만 여기서 한번 리뷰해 볼까요? 14번까지는 저 괜찮다고 봐요. 13번에서 생각보다 많이 틀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에 초고참 개수가 2인 거 이런 거 신경 쓰다가 부호 같은 거 체크 안 해서 실수할 수 있다고 보고요. 15번 요거는 조금 당황할 수는 있겠다. 그죠? 우리가 맨날 이걸로 해서 정리해서 막 뭔가 푸는 것만 생각했다면 이거 어떻게 8차 곱해서 하냐? 그거 너무 힘들지. 그거 좀 시간 걸려서 요렇게 3차 이용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6번은 식 정리하는 거 요거 그냥 묵묵히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부터 여러분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소하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이 만나면 뭐 그 약간 괴리가 있나 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아는 문제인데, 그 아는 문제가 쉽진 않잖아요, 그죠? 항상. 근데 뭔가 마음속에서는 이거 쉬운데 왜 내가 못 풀지? 이렇게 하다 보면 긴장한 상황에서는 더 위축되고 계산도 안 되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 건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은 제가 좀 하지는 않을게. 좀 빨리 풀 수 있으면 빨리 풀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꼭지점이 y축 위에 있고요. 자, 이렇게 y축에 꼭지점이 있다라는 거 좋네. 그리고 직선이 지나가는데 만나는 점 여기 A가 알파 콤마 0, 알파 콤마 0, 그 다음에 B가 베타 콤마 2분의 5B입니다 라고 했죠. 제가 문제 읽으면서 주어진 그림이 있을 때 그림에 표시되지 않은 정보는 쓰면서 본다 라고 이렇게 원칙을 제시해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정보들이 있고 fx는 ax 플러스 b. 자, 뭐야? 이 이참수랑 직선에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그 두 근의 합이 1, 2가 된다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준 거네요. 됐지? 그때 fx는 0의 두근의 곱이니까요. 그러면 알파다. 자, 요거 하십시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지금 y축에 대해서 꼭지점이 y축 위에 있으니까 대칭이라서 얘는 마이너스 알파 콤마 0이 돼요. 따라서 두 근의 곱, 그죠? 그것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해석 되셨어요? 이제 풀러갑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게 눈에 보이냐면 선생님은 이 점과 그리고 요 점, 요 직선의 y절편 0,b죠? 그리고 요 점 B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게 보였어요.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면 우리가 기울기를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두 점까지의 기울기를 보시면 어떻게 알파 분의 자, 둘이 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분의 어떻게 B라고 할 수 있겠고 B 빼기 0.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두 점끼리 또 빼보도록 하자고. X끼리 빼면은 베타 분의 그리고 2분의 5b에서 b를 빼면 자, 계산 바로 합시다. 2분의 3b라고 할 수 있겠네. 어차피 b 값은 지금 0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양변에 알파 곱해주고 베타 곱했을 때 2분의 3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다. 뭐 이렇게씩 성립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 베타를 넘겨주죠.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알파 썼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가 1 되니까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란 답은 그죠?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풀어드린 게 훨씬 빠르고 깔끔하게 제가 풀어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푼 것보다 그럴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는 게 잘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식을 가지고 고지고대로식 만들어서 풀려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거나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건 너무 안타깝지. 안타깝다. 그래서 긴장만 안 했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영상 보면서 아 맞아 저렇게 풀면 됐는데 했을 거예요. 화이팅. 자,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도 제가 봤을 때는 오답률이 조금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비해서 평이하지 않았다. 그죠? 근데 이것도 원칙대로 정리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을 거예요. 자, 차근차근 보도록 하자. 처음에 3차식 fx. 제가 이제 고등 수학은 맨 뒤에 있는 말 한 번 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 앞에 시작하는 말도 잘 보라 그랬어요. fx가 3차식입니다. 그때 fx 더하기 3은 이런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대입을 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대입을 얘는 한 번밖에 못 하잖아. 그 정보가 좀 아쉽단 말이지. 그 식을 한번 세워본다면 f2x 더하기 3은 x-3의 제곱이고 그죠? 그리고 나서 3차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ax 플러스 b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1 빼기 fx는 x제곱 빼기 4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x의 2 넣으면 0,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니까 우리가 그냥 대입으로서 이것의 정보를 활용하는 게 좀 더 좋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집어넣어 보면 1 빼기 f2는 0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자, 정리를 하면요. f2는 1 마찬가지로 f-2도 1 자, 이런 정보를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세 번째. 그래서 질문이 뭐냐라고 봤더니 fx 플러스 1을 x 빼기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풀어야 될 것은 f8에다가 1을 더한 값을 풀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a값과 b값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내가 이제 필요한 건 f2랑 f-2니까 여기 있는 EX가 여기가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f2 더하기 3, 그 다음 1 넣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것은 4 곱하기 a 플러스 b 만들 수 있겠고 f2가 1이니까 이 값은 4가 되죠? 그래서 여기 4, 4 약분하면 아하, a 더하기 b가 1이다 이렇게씩 하나 만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또 대입을 하면은 f-2가 되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f-2 더하기 3은 자, 여기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6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는
4 나눠주면 4분의 1. 4분의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우리가 a 값과 b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둘이 더하면 b는 2b는 4분의 5니까 b는 8분의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값은 자, 둘이 더해서 a가 되는 거니까 8분의 3이 되겠네.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f8 더하기 1이야. 자, 그러면 자, 집어넣읍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할까요? x는 4를 먼저 대입을 해보자. 자, x는 4를 대입하게 되면 f8 더하기 3은 그죠? 4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1 되고 남은 것은 4a 더하기 b예요. 여기다가 4a 더하기 b를 할 거야. 그러면 8분의 12에 5 더해서 8분의 17 되겠네. 내가 궁금한 건 여기 이 값이 3이 아니라 1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2 빼면 됩니다. 자, 2 빼주면 남는 것이 얼마? 8분의 1 되기 때문에 답은 이제 분모 분자 더해서 9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우직하게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것들이고 식 세우고 대입하고 하는 원칙들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하고 20번, 21번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19번이 좀 이 시험제 가장 좀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요. 자, 이때 되면 벌써 여러분들 앞에 시간을 좀 썼겠죠. 이 순서대로 풀다 보면 앞에 시간을 좀 많이 썼을 거야. 그랬을 때 이 19번을 만나게 돼요. 또 객관식이 여전히 20번, 21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문제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 19번은 지금 경우 나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이걸 풀면서 마음이 더 급해지면 급해졌지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미 뭐 끝난 시험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두가 좀 힘들었을 거다. 여기서 약간 고개를 딱 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19번은 지금 보면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입니다. 이 정도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범위? 주어진 4 이상 10 이하의 범위에서 최소값이 16, 최대가 88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아니, 그러면 꼭지점이 어딨냐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을 크게 이렇게 한번 잡아볼 건데 하나는 자, 이 꼭지점 P가요. 어디에? 자, 요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4와 10이 있을 때. 또 이번엔 이 꼭지점이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엔 그쵸? 4와 10이 오른쪽에 있을 때. 요렇게 이제 결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경우 나눠서 하는 것들은 충분히 뭐 해설지에 열심히 그냥 계산하는 방법으로 찾는 걸로 설명이 돼 있고, 자, 이왕 이제 영상을 찍는 김에요. 우리 그러니까 해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거리곱이라는 개념을 한번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최소값이 16이고 최대값이 88입니다. 그럼 생각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설마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P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최대값이 뭐 4든 10이든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L만큼 벌어지면 함수값을 변하는 꼭지점으로부터 A, L제곱만큼 변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선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얘 범위가 아무리 많아도 4와 10, 즉 6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최대치를 잡는다고 해도 6의 제곱 36이에요. 근데 16과 88의 차이는 그것의 2배나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꼭지점은 이 안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외의 경우로 바로 들어갈 거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 이제 P에 대해서 범위가 예를 들어 이제 오른쪽에 있다 해봅시다. 4랑 10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때 최소값, 그러면 4일 때가 최소값 16이 되고 10일 때가 최대값인 88이 되겠지. 그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 10일 때의 내가 길이가 72라는 것을 뭘로? 4까지의 거리와 그
그다음에 저쪽 다른 만나는 교점까지 거리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 72는 요 차이인 6 곱하기 뭐여야 됩니까? 10이어야 되는 만큼 이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거야 지금. 문제가 없다. 자, 마지막. 그래서 F9를 구하려고 합니다. F9. 자, F9는 이제 어디를 볼 거냐? 자, 여기. 자, 여기 어딘가 9가 있겠죠. 그러면 9일 때 함수값 마찬가지로 요 길이를 구해서 16에서 이만큼 올라갔어요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 얼마큼? 1 빠진 3. 여기 얼마큼? 9부터 마이너스 2까지 11만큼 거리가 되겠네. 됐어? 여기 3이다. 이상하다. 그죠? 이거 뭐예요? 3이 아니에요. 5죠, 5. 따라서 요 거리는 5 곱하기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요. 5 곱하기 그 다음에 11. 55만큼이 되고 어디서? 16을 기준으로 55만큼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16 더하기 55. 그래서 답은 71이 되겠어요. 됐어. 그래서 이게 거리곡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좀 쉬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되고, 이렇게 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것은 그쵸, 이 P보다 Q가 더 큰지 요거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경우 따지느라 좀 시간이 걸렸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 이제 20번과 21번은 여러분들이 학교 학습지에서 충분히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 풀 때 좀 시간이 덜 걸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는 문제가 또 뒤에 있으니까요. 한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두 복소수 Z1, Z2에 대해서 Z1, Z2가 25고 요 문제 핵심 포인트는 A, B, C, D가 자연수라는 거였어. 자, 그래서 Z1 곱하기 Z1 반은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곱했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5가 되는 경우를 따지고, 이때 AB는 3, 4 아니면 4, 3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를 나누는 게 이 문제의 좀 핵심 해결 포인트였다. 자, 기억은 맞고요. 미은은 자, 이번엔 Z1 봐. 그러면 A-BI랑 Z2 뭐 C 플러스 DI를 합시다. C 플러스 DI를 더해서 자, 그러면 A 플러스 C 더하기 B 마이너스 B I, 이 값이 4 플러스 I라고 하자는 거야. 자, 그럼 방금도 했지만 우리가 A 값은 3 또는 4입니다. A가 3이면 C가 뭐가 돼요? 1이 되고요. A가 4면 C는 0이 돼요. 근데 A, B, C는 자연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 0이 되지는 않는다. 자, 따라서 남는 것은 3, 1. 그리고 B 값이 그러면 4로 결정이죠. 얘가 I가 되려면 D는 5일 수밖에 없어. 자, 따라서 이 경우에 우리가 Z1은 뭐여야만 되고 3, 자, Z2를 하는 거죠. 쏘리. 자, Z2. Z2는 C 플러스 DI가 될 테니까 자, C 플러스 DI 1 플러스 5I라고 할 수 있겠고, 요것에 켤레를 곱해주게 되면 1 플러스 25, 26이니까 얘가 16이란 말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디귿. Z1 더하기 Z2랑 Z1 더하기 Z2 즉 켤레를 곱했어요. 자, 그러면 Z1 더하기 Z2를 먼저 계산을 해보자. 자, 뭡니까? A 플러스 C 더하기 B 플러스 DI가 되고, 나랑 켤레랑 곱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즉 100이라는 녀석은 A 플러스 C의 제곱에 더하기 B 플러스 D의 제곱이 되는 거지. 자, 이 값이 100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3, B가 4인 경우, A가 4, B가 3인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 자, 해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제곱 더해서 100 되는 경우가 뭐 있나라고 한다면 글쎄 1 더하기 99 그런 거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지? 4 더하기 96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가 되는 경우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있어요?
9 더하기 81 안 되고요. 16 더하기 84 안 되고요. 25 더하기 75 안 되고요. 자, 어디까지가 되니? 좀만 더 할까? 자, 36 더하기 64 여기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6의 제곱과 8의 제곱을 해서 10의 제곱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뒤집힌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6, 8, 8, 6 생각해 본다면, 자, 6 되는 경우, 그 다음에 8 되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8 되는 경우, 6 되는 경우 볼 수 있겠네요. 똑같이 하면 되겠죠? 6 되는 경우, 8 되는 경우, 8 되는 경우, 6 되는 경우. 자, 이랬을 때 C 플러스 DI, 자,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이 8이냐고 물어봤는데 벌써 처음부터 7, 7, 전부 7이네요. 그래서 디귿은 되지 않는다. 7 이해야 되는데 8로 나왔으니까 디귿이 틀려서, 아, 이게 사실 찍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안 찍는, 즉 하나짜리입니다. 그렇죠? 예, 기억 하나만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 되겠다. 자, 이건 뭐 너무 원래 문제랑 굉장히 흡사해서 아마 보자마자 어떤 것부터 찾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겠다.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1, 여기 어때요? 2등변으로 똑같아서 여기가 1 된다는 거지. 그것은 막 각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찾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성립하라고 하는 대로 식 만들어줘요. BE 대 PE는 P 대 BP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X제곱 더하기 X는 1이다. 아예 넘기면 식 만들 수 있고, 이런 분수식을 풀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X 나눠보는 거죠.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2로 만들고, 이거 제곱한 겁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에 2 더해서 만들고, 곱하기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요, 자, 좀 걸리려나? 자,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고, 자, 이거 이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곱하기, 자, 둘이 곱하면 역수로 넘어가고, x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마이너스를 넣어준 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 3 곱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해서 답은 마이너스 12,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두 문제 있는데요. 22번은 좀 괜찮았다 생각이 되고, 23번은 이게 마지막에 만나면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조금 살짝만 변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물어보는 요것만 정리하면 돼. 그지? 우리가 i는 거듭 제곱이 순환하잖아. 얼마마다? 4번마다. 그래서 4개씩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럼 전체 항이 몇 개예요? 1까지 생각해 줘야 돼. 102개. 102개가 있죠? 이것을 4로 묶어내면 나머지가 몇 개? 2개 남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묶었다 생각하면 앞에 2개 남는 거죠. 따라서 z는 1 플러스 i분의 루트 2로 주어진 상황이야. 자, 이제 z세제곱 더하기 z바 세제곱을 풀려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뭐가 필요해요? 요거 했던 것처럼 z 더하기 z바를 구해놔야지 풀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z바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z바는 요 녀석의 켤레지 않습니까? 켤레. 어떻게 찾을까? 켤레를 씌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i분의 루트 2가 되겠지? 알아? 여기 이제 분모의 켤레 하면 실수는 켤레에도 문제가 없고, 분모 이게 나눠서 들어가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둘의 합은요? 자, 우리가 둘이 통분한다 생각하고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루트 2에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에서 더하게 되겠지. 그러면 2만 들어가면 되고, 여기 있는 것도 계산하면 2이기 때문에 합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은요. z 곱하기 z바. 자, 곱하면 얘네 둘 곱하면 방금 했던 것처럼 2분의, 여기도 곱하면 2가 되니까 곱하면 1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딱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z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의 바. 자, 뭐 바의 세제곱이다. 같은 말이야. 자, 바의 세제곱이 맞죠? 원래 문제는 이 맞으니까. 자, 그래서 z 더하기 z바의 세제곱 마이너스 3z z바의 z 더하기 z바. 요거 해주시면 되겠다.
자, 계산하면요. 2 루트 2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2.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술형 첫 번째 문제 가볍게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최고차항 계수가 2인 이차함수 fx가 다음을 모두 만족시킬 때 a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라 라고 돼 있네. a는 10보다 작은 양수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fx는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a-10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시작되네요. 오케이. 써보자. 자, 그러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2고 문자 a는 쓰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문자 bc로 채워넣겠습니다.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a 빼기 10이네. 그럼 집어넣어야죠. 자, f3은 뭐다? 계산하면 18 더하기 3b 더하기 c가 뭐가 돼요? 3a 마이너스 10입니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최종에는 a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좀 정리할 수 있을까? 나머지 조건도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원래 이차 함수랑 얘랑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관계식을 알 수 있고 나에서는 우리가 얘랑 연립을 하게 되면 2x 제곱 더하기 b-ax 그리고 마이너스 10이랑 넘겼으니까 플러스 c 플러스 12가 되겠네. 이것이 0되게 만드는 것이 한 점, 즉 얘는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본다면요. b-a의 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8 곱하기 c 플러스 12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b-a는 뭐 어떻게든 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 있는 c 얘를 위의 식을 이용해서 좀 문자를 바꿔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제 넘겼을 때 c랑 마이너스 10이랑 있으니까 넘겨주면 c 플러스 12는 뭐다? 3a 빼기 3b 빼기 18. 오케이. 자, 3 아예 묶을까요? 3a 빼기 b에다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다. 자, 한 번만 다시 쓸게. 그러면 b-a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38에 24. 자, 그리고 a-b 이렇게 되는데 b-a로 맞춰줄게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해주면 플러스 얼마야? 144가 되겠네요. 144는 0입니다. 이렇게 되고 혹시 봤나요 지금?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네. 그래서 b-a에 빼기는 더하기 12의 제곱은 0이기 때문에 b 빼기 a는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뭔가 거의 다 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c는 얼마입니다 까지는 구했죠. c 얼마예요? 자, c는 자, b 빼기 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 빼기 b는 그냥 플러스 12. 따라서 36 빼기 18, 18에서 10이 넘겨주면 c는 6이다 까진 구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풀 수 있게 마지막 다조건이 하나 나와 있겠네. 자, 다조건 보러 갑시다. 자, 다조건에 대한 해석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자, x가 이렇게 범위를 주어졌을 때 최소값을 구하래. 벌써 약간 PTSD가 올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경우를 나눠 풀어야 되나? 다시 또 그런 뭔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소값을 구하려면 해야 되는 게 뭐야? fx의 표준형을 이용해서 꼭지점이 포함되나 안 포함되나 이걸 확인하죠. 그래서 최초에 주어져 있는 식을 자, 여기 공간이 없어서 그냥 저는 여기다 이어다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2로 묶으면 x 플러스 2분의 b가 되고 그러면 x 플러스 4분의 b의 완전 제곱식. 자,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자, 식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자. 차근차근 해보자. 자, 그러면 검사를 해볼게요. 검사했더니 bx 잘 나오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거까지 해보면 16분의 b제곱 2 곱했으니까 8분의 b제곱 빼기 8분의 b제곱에 c가 더해져 있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x가 마이너스 4분의 b일 때 그렇다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b.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b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우리가 아까 방금 구했던 b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0입니다 라는 게 있죠. b 대신에 a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으면 자, a 마이너스 4분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러면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다시 말하면 3에서 a가 양수니까 어떤 수를 뺀 걸로 볼 수 있죠. 음수잖아, 음수. 3에서 뺐다. 그리고 당연히 3 마이너스 4분의 a는 3 마이너스 a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x가 지금 3 마이너스 4분의 2, 즉 여기 뭐야? 꼭지점의 x좌표가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3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요 값. 마이너스 8분의 b제곱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분의 13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나 다 순서로 차근차근 풀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c는 우리가 6인 거 알아요. c는 6이다. 자, 넘기면 양변에 마이너스 8 한번 곱해볼게.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8 곱하면 이제 52가 될 테니까요. 자, 넘겼을 때 얼마? b는 네, b제곱이 100이 되겠습니다. b제곱이 100.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구하는데 쓰기만 하면 되겠지. 자, 일단 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여기 보시면 b는 a 빼기 10인데 a는 10보다 작은 양수라 했거든. 아, 그러면 이제 요거를 확인을 해줘야겠어. a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빼기 10이라는 b는 반드시 음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0. 근거가 이러하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 근거가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감점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0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주면요. 마이너스 10, a 빼기 12. 그래서 a는 얼마다? 2가 되겠네요. 결론, a는 2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있는지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볼 것 같아. 자, 그래서 의도한 대로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전체 문항을 리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있는 문제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지 어려운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초고난도는 없다. 하지만 시간이 들어가는 문제가 곳곳에 박혀 있고 또 이제 문제 약간 난이도를 본다면 처음에 굉장히 쉬웠다가 점점점 올라가는데 중간에 한번 어려운 게 빡 치고 나서 다시 살짝 내려오고 그리고 서술형에서 다시 딱 올라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할 때 좀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면 자, 여기 있는 나머지 문제들까지 확보해서 제가 봤을 때는 1등급 컷이 한 3문제 정도 그 정도에서 결정될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예상하기로는 1등 컷이 한 85점 정도 전후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2등급 컷은 글쎄요. 이제 퍼센트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폭이 커져서 여기 폭이 얼마큼 벌어질까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시험에 선생님 좀 혹시 1이 안 나왔어요. 틀린 개수가 저게 좀 4개, 5개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우리 기말고사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라는 거. 자,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절대적인 점수보다 주변에 있는 학생들 비교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1학기로 등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과 기말을 점수를 더하는 거지 등급을 더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 점수를 합산했을 때 줄을 세웠을 때 퍼센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 내가 이번에 했던 것보다 정말 한 문제, 두 문제 차이 딱 그 정도 더 맞춘다는 생각으로 해주면 등급이 훨씬 더 역전할 수 있고 가능성이 훨씬 더 좋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행평가. 여러분 수행평가 무시 못합니다. 퍼센트 40%씩 돼요. 거기서 조금 깎이는 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그거를 끝까지 점수 잘 지키면 우리 중간고사에서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는 거 그거 막는 역할까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그만큼 차이 나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